2026년 이후에 세계와 한국, 영국의 한 늙은 천문학자가 보내는 충격적인 예언. 그는 다가올 미래를 겨울에 비유했습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대학 도시 옥스퍼드 외곽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창문을 뒤덮은 이곳의 주인은 닥터 세바스찬이라 불리는 노신사입니다. 그는 평생을 옥스퍼드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고대 역사서를 해독하는 데 바쳤습니다. 세간에는 그저 괴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알만한 정제제 인사들은 밤늦게 그의 저택을 찾아와 조용히 미래를 묻곤 합니다. 그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궤적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맞물리는 정확한 타이밍, 즉 우주의 시계를 읽어내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낡은 망원경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착각하네. 하지만 하늘의 별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역사의 흐름도 정해진 물길이 있는 법이야. 내가 밤하늘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적이 딱 2번 있었네. 한 번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과거 별자리 배치를 계산했을 때였고, 2번째가 바로 다가올 2026년의 하늘을 보았을 때야. 그가 본 2026년 이후의 세상, 그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늙은 사자의 침묵입니다. 여기서 늙은 사자란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 미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달러가 우리 지갑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세바스찬 박사의 예언은 냉정함 못해 서늘합니다. 그는 2028년을 전후로 미국이 거대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라 보았습니다. 닥터 세바스찬의 목소리를 빌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늙은 사자는 이제 지쳤어. 갈기털은 윤기를 잃었고 이빨은 빠져서 더 이상 넓은 촌을 뛰어다니며 사냥할 힘이 없어. 2028년이 되면 미국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거야.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들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번 돈으로 다른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지.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네. 별들의 배치가 수축과 고립을 가리키고 있어. 그들은 밖으로 뻗었던 발톱을 거두고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릴 걸세. 이것이 미국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남의 집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방어막 뒤로 숨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던 미군의 군함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풀었던 달러 보따리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박사는 이 시기를 두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용돈을 끊으면 자식들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더 강해지듯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경제는 물가 상승과 내부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정치인들은 분열되어 싸우기 바쁩니다. 세바스찬 박사는 낡은 지도 위에 붉은 잉크로 크게 X표를 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게나 서쪽 하늘에 걸려있던 태양은 이제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어 서양의 시대, 즉 물질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야. 2026년은 그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분기점이지. 사람들은 세상이 멍한다고 아우성치겠지만 그건 해가 지는 쪽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야. 태양이 서쪽에서 지면 반대편 동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당연히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지 않겠나?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동쪽, 아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기운이 옮겨가고 있어.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듯 우주의 기운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네. 늙은 사자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젊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지. 나는 그 기운이 뭉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한국이라고 확신하네. 이것은 내가 한국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 만에 돌아오는 물병자의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바로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이라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중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도 있고 일본처럼 돈이 많았던 나라도 있는데 말입니다. 세바스찬 박사는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영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로마 제국이 길을 닦아 세계를 지배했다면 미래의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길을 닦아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닥터 세바스찬이 본 한국의 미래는 새로운 로마의 탄생에 가깝습니다. 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이 문을 갈아잠근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까요? 닥터 세바스찬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서재의 한쪽 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절, 로마는 단순한 힘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곧 세계의 법이었고 로마의 문화가 곧 세계인의 상식이었습니다. 박사는 지팡이로 지도를 톡톡 두드리며 2026년 이후에 펼쳐질 미래의 지도를 허공에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로마도 뉴욕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로마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영토를 넓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로마가 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다면 미래의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표준의 길을 만들어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세바스찬 박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더군. 왜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냐고. 덩치로만 보면 중국이 더 그럴싸해 보이지. 하지만 별들의 이치는 덩치가 아니라 밀도를 본다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밀병자리의 시대는 무겁고 두은탁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야. 빠르고 투명하고 서로 연결되는 물의 기운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어. 중국은 너무 비대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 헐떡거리게 될 걸세. 하지만 한국을 보게.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어.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 민첩함이 바로 미래 권력의 핵심일세. 박사가 말하는 표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는 서양 사람들이 겪게 될 혼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2026년 이후 서구권은 치안 부재와 행정 마비, 그리고 느려터진 시스템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병원에 한 번 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관공서 일처리는 하세월인 상황이 닥칩니다. 그때 전 세계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한국을 보게 됩니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하는 치안, 버튼 하나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전자정부 시스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서양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마법 같은 유토피아로 비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한국을 배우자며 한국의 시스템을 통째로 수입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점령하는 문화적 표준의 힘입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양의 별들이 개인을 비추고 있다면 동방의 별, 특히 한국을 비추는 별은 우리를 비추고 있네. 서양 문명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의 격치를 달렸지. 하지만 2026년 이후 다가올 재난과 위기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 그때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독특한 정신에 주목하게 될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들의 이념이 21세기 미래에 가장 필요한 생존 철학이 된다는 걸 자네들은 알고 있었나?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그 지혜가 전 세계의 교과서가 될 것세. 실제로 미래학자들은 2030년경이 되면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용어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미국식 표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식이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법이야.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린다는 건 그만큼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뜻이기도 해. 2026년이 지나면 한국인이라는 국적 자체가 하나의 신분증이자 보증수표가 될 걸세. 해외에 나가서 I'm from Korea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네를 신뢰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거야. 과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서든 보호받았듯이 미래에는 한국 시민권이 가장 갖고 싶은 보물이 될 거라는 내 예언을 부디 허투루 잊지 말게나. 이렇게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대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는데 돈줄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겠죠. 닥터 세바스찬은 지갑에서 낡은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경고합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탁자에 놓인 오래된 지구본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지구본에는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그는 이제 이 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단언합니다. 2026년 이후 우리가 알던 국경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 돈과 사람이 오가는 길은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무너지는 국경선과 새로운 경제 영토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서랍에서 아주 오래된 로마 시대의 은화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류는 조개 껍질에서 금화로, 금화에서 종이돈으로 부의 형태를 바꿔왔네. 그리고 이제 종이돈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 2028년쯤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에 꾸깃꾸깃한 지폐를 넣고 다니지 않을 걸세. 달러가 힘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야. 종이에 인쇄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는 뜻이지. 서양 제국들이 빚더미 위에 쌓아올린 가짜 부가 드러나면서 세상은 진짜를 찾기 시작할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기록으로 남는 돈. 나는 그것을 투명한 금이라고 부르네. 박사가 말하는 투명한 금이란 바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용화폐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지만 미래에는 전산망 자체의 완벽한 보안과 신뢰성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힘을 잃고 종이돈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닥터 세바스찬은 미래의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느냐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부자였고 그 둘에는 공장을 가진 자가 부자였지. 하지만 2026년 이후의 미래에는 신뢰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될 걸세. 너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공동체 의식은 디지털 차가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니게 돼.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신용 자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증수표가 된다네. 한국 기업이 만들면 믿고 사고 한국 사람이 추천하면 믿고 보는 시대. 그것이 바로 한국이 누리게 될 막대한 부의 온천이야.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 앉아서 전 세계의 자금을 운용하고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만든 농산물이 중간 상인 없이 런던의 식탁으로 직배송되는 시스템. 국경의 건문소가 사라진 자리에 한국의 디지털 인증마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이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낡은 금융 시스템은 너무 무거워서 이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 늙은 사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날랜 제비 한국이 부지런히 집을 잇고 창고를 채우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돈이 넘쳐나고 경제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세바스찬 박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면 사람이 사는 방식도 송두리째 바뀐다네. 힘든 육체노동과 반복적인 업무는 이제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우리 세대는 과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닥터 세바스찬은 2035년경 찾아올 노동의 종말과 그로 인해 열리게 될 120세 청춘의 시대를 예언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장미나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전기가위를 들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즐겁지만 잡초를 뽑고 땅을 파는 건 내 늙은 허리의 쥐약이지.
그는 껄껄 웃으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2026년 이후 인류에게 찾아올 가장 축복받은 변화, 바로 노동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을 들으며 뼈 빠지게 일해야만 사람 구실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본 미래는 다릅니다. 그는 2030년이 되면 힘든 육체 노동과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 작업은 100% 기계와 로봇, 즉 강철 일꾼들이 도맡아 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로봇이 농사짓는 미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상상해보게. 뜨거운 뼘바탈에서 허리 굽혀 모내기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건 이제 사람의 몫이 아니야. 인공지능이 탑재된 트랙터가 밤낮 없이 밭을 갈고 드론이 날아다니며 병의 충을 잡아내지.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고? 그늘에 앉아 잘 익은 과일을 맛보고 어떤 꽃을 심을지 고민하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게 될 걸세.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네. 인간이 비로소 짐승처럼 이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논이는 고귀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야. 별들은 이제 땀의 시대가 가고 영감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고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바스찬 박사의 예언은 정반대입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해주니 시간이 남고 그 남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2035년경이 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120세까지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병상에 누워 숨만 쉬는 120세가 아닙니다. 지금의 70대가 마치 40대처럼 활력 넘치게 등산을 하고 연애를 하는 회춘의 시대가 열립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그리고 힘든 일은 로봇이 다 해준다면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60세에 은퇴하고 나서도 6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20년 공부해서 평생 써먹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닥터 세바스찬은 그래서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 메고 등교하는 학교가 사라지고 대신 전 세대가 어울려 지내는 새로운 배움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뇌에 직접 다운로드하고 학교는 놀이터가 되는 충격적인 교육의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닥터 세바스찬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책장에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책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애쓰던 시대는 끝났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6년 이후 우리가 알던 학교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학생들을 교실에 가둬놓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것을 받아 정한 풍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이것을 지식의 혁명이자 학교의 붕괴가 아닌 학교의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미래에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 일상화될 걸세. 외국어를 배우려고 10년 동안 단어장을 외울 필요가 없어. 칩 하나만 연결하면, 혹은 인공지능 비서가 귓가에 속삭여주면 누구나 1초 만에 5개 국어를 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낼 수 있지. 지식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야. 누구나 공기처럼 마실 수 있는 흔한 것이 되지. 그렇다면 학교는 뭐 하러 가느냐고? 바로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는 법, 즉 지혜와 사람됨을 배우러 가는 곳으로 변한다네. 지금 서양의 교육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아이들은 예의를 모른 채 자라납니다. 지식은 많은데 인성이 바닥인 괴물들이 사회로 쏟아지고 있죠. 닥터 세바스찬은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전 세계의 구세주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서양의 부모들이 자식 손을 잡고 한국의 서당이나 예절 학교를 찾아오는 진 풍경이 벌어질 거야. 지식은 AI가 다 알려주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법, 친구와 화합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거든. 단순히 공부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길러내는 그 교육 철학이 미래 인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덕목이 될 걸세. 닥터 세바스찬은 미래의 학교를 놀이터이자 도장에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흙을 만지고 악기를 다루며 명상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120세를 사는 시대에 60세, 70세 노인들도 다시 학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옵니다. 박사는 돛고기를 고쳤으며 흥미로운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반에서 그림을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춤을 배우는 세상이 오네. 학교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될 거야. 노인의 지혜와 아이들의 호기심이 섞이면서 엄청난 창의력이 폭발하지. 한국은 예로부터 대가족이 모여 살며 자연스럽게 지혜를 전수했어. 그 전통이 현대적인 시스템과 만나 세계 최초의 평생학교 모델을 만들어낼 걸세. 은퇴란 없어.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만이 있을 뿐이지. 지식이 뇌에 다운로드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세바스찬 박사는 그것을 영감, 인스퍼레이션과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계는 계산은 잘하지만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시인, 화가, 철학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존경받는 시대가 옵니다. 한국인들은 타고난 흥과 끼,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육혁명의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닥터 세바스찬은 한 가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가난해지는 역설이지요. 로봇이 다 해주는데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양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해지는데 닥터 세바스찬은 그 성지가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이 세계인의 정신적 수도가 된다는 마지막 예언,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별들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배고픔이었습니다. 2026년 이후 인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줄의 시대를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갈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배는 부른데 눈물이 나고 친구는 많은데 외로운 마음의 전염병이 서구 사회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박사는 이것을 회색 우울, 그레이 디프레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양의 약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네. 이것은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길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아프면 어머니 품을 찾듯 인류의 영혼이 지칠 때 찾아가는 지구의 자궁 같은 곳이 있네. 그곳이 나는 한국이라고 생각하네.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지만 나는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자 영혼의 병원이라고 부르겠네. 2040년경이 되면 인천공항은 관광객이 아니라 치유를 받으러 온 서양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걸세. 왜 하필 한국일까요? 닥터 세바스찬은 지질학적인 비밀과 영적인 비밀을 동시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땅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 발생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산들을 보게.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그 산들은 대부분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강암은 땅속의 자기장과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뿜어내는 돌이야. 한국인들이 유독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지. 서양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받는 순간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활력을 느낄 거야.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급속 충전되는 것처럼 말세.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땅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 공명 현상이야.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문화적 힘, 바로 정과 흥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는 사람을 고립시켜 병들게 했지만 한국의 우리 문화와 끈끈한 정은 외로움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종교의 개념도 바뀝니다. 특정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평화를 찾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한국 고유의 사상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킨 서구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감격해 찬 목소리로 2050년의 예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총깔로 세계를 정복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서 제발로 찾아오는 정신적 부모의 나라. 그것이 내가 본 별들의 서릴극의 한국의 진짜 미래라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땅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스러운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야. 자신들이 인류의 정신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말세. 닥터 세바스찬이 본 2026년 이후의 미래는 한국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당장 내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친절한 법입니다. 닥터 세바스찬은 밤새 켜두었던 낡은 램프를 껐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긴 예언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2026년 이후 펼쳐질 세상과 한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네. 늙은 사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로마가 탄생하며 황금빛 부와 영혼의 치유가 넘치는 세상 말일세.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지. 다가올 거대한 천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자네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네. 닥터 세바스찬은 첫 번째 덕목으로 두려움 없는 변화를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울이 와야 봄이 오듯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서는 법이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자네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더 편하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려는 우주의 배려야. 그러니 옛날이 좋았지 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변화를 즐기게. 배우려 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열린 마음이 늙지 않는 비결이자 미래의 생존법이라네.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인과응보의 속도입니다. 박사는 아주 무서운 그러나 희망적인 예언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나쁜 짓을 해도 3대가 지나야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해도 당장 보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병자리의 시대는 투명하고 빠른 빛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싹 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걸세. 남을 속이거나 해코지하면 그 화살이 즉시 나에게 돌아오고, 반대로 남에게 베풀고 덕을 쌓으면 그 복이 이자까지 쳐서 당장 내일 돌아오는 세상이네. 성인들이 말씀하시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미래에는 우주가 그 선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보상해 줄 것이야. 그러니 착하게 사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라는 걸 잊지 말게나. 그는 특히 한국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은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라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마음,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선한 영향력이 모여서 한국의 국운을 완성하는 거야. 자네들이 가진 정신,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그 뜻을 실천할 때 우주는 감동하여 한국에 더 큰 복을 내려줄 것이야.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늘의 법칙이지. 마지막으로 닥터 세바스찬은 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미래를 조각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늙고 병들었어 라고 말하면 세포들도 그 말을 듣고 시들어가네. 하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뱉으면 우주가 그 명령을 받아 현실로 만들어주지. 2026년 한국에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올 때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난보다는 칭찬을 입에 달고 살게나. 자네들의 입이 바로 예언석이고 자네들의 마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공장이니까. 닥터 세바스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동방의 나라 한국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의 예언은 여기까지네. 나는 이제 늙어 별로 돌아가겠지만 내 영혼은 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언제나 동쪽을 지켜볼 걸세. 부디 긍지를 가지시게. 자네들은 선택받은 땅, 선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닥터 세바스찬의 미소 뒤로 어둠이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맞이할 눈부신 내일처럼 아주 펄겋고 강렬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